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하던 대로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10월 9일 한글날 휴일이라서요. 요건 어제 저녁에 미증시입니다. 그 전날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많이 빠지는 날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회담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보따리 싸서 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오늘은 지난밤에는 협상 보따리 싸고 일찍 철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스몰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협상 안 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협상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출렁거립니다.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급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또 보합권까지 다시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지수가 춤을 추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현재는 플러스 0.4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0.2에서 0.4 정도 상승 쪽으로 약간 방향을 잡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 쪽 사이에 투르크족인가요? 지금 제가 영어를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 시리아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거기 정착하고 있던 그쪽 지역을 미군이 이제 지키고 있다가 미군을 빼버리는 바람에 터키가 시리아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터키하고 시리아 쪽, 이쪽에 중동 쪽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슬쩍 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동에 상당히 불안감이 생기고 있고,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자기가 구상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탄핵 쪽하고 혹시나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증시는 마찬가지죠. 미증시가 오락가락 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이제 기관이 오늘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한 8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돌고 있고요. 아마 오늘이 10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되면 또 선물은 아니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거래에 따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배팅친 세력과 아래쪽으로 배팅친 세력, 주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충돌을 해서 막판 호가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매매하는 것이 지수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지수의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요. 대충 좀 짧게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도 불편한 것 같고 해서. 돼지열병이 지난 밤에 확진 신고가 나왔습니다. 연천 어느 쪽이었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기존의 연천에 발생된 지역보다 약간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위치에 확진 신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천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기존에 발생되던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충 지역 안에 있는 곳이다 하게 되면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하면, 기존의 발생 지역보다 좀 벗어난 지역, 집중 방역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방역이 그러니까 1차 확산 잠복기라 그러나요? 그게 지난 이후에 발령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어떤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흐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전체 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거의 손절하기 바쁜 정도로 우진비엔지 7% 정도 빠지고 진바이오텍도 많이 빠지는 편에 속합니다. 한 4%대 5%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돼지열병 관련주 쪽을 세력이 거의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있던 돼지열병 확산의 기대를 갖고 있던 그 개미들을 완전히 손절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급등은 안 하더라도 상승 쪽이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첼시스가 가장 적게 빠지고 있고 우진비엔지나 진바이오텍 많이 빠져버리고 있죠. 그래서 그 제가 화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도 비중 축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세가 없으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신용이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던져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쫙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모양이 안 좋게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떠올랐던 갭을 메우러 가는 동작을 취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빠지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5천원대 정도는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서 바로 확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를 줄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좀 힘이 없죠. 솔직히 좀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남선 알미늄 쪽으로 조금 매매를 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면 돼지열병 쪽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쪽 테마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마땅히 오르는 테마들이 잘 없었습니다. 남북경협주도 반등을 시도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하락 쪽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픈베이스하고 데이터솔루션 요게 약간 반등하는데 선의전자 반등하고 같이 묶여서 봤을 때 아마 안철수 관련주가 그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정계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조금 작용해서 움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고 이 오픈베이스하고 데이터 솔루션은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움직인 걸로 보여지고요. 링크 제니시스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은 이게 비중을 미리 확 줄여 놨었어야 되는데요. 진바이오텍이 거의 뭐 힘없이 확 흘러내려 버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남선 알미늄도 좀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화천 기계하고 상당히 좀 연결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화천 기계는 조국 관련주인데요. 이게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조국 동생이 검찰에서 구속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렸죠. 그래서 구속이 안 돼 버리니까 대충 분위기로 봤을 때 구속이 안 돼 버렸다는 얘기는 조국 관련한 어떤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구속도 안 시키고 바깥에 나와놓고 조사하면 조사받고 밖에 나와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 출신이니까 그리고 법무팀에 조언을 구하면 웬만한 검사들의 움직임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검찰에 들어가서 검사한테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위험한 부분을 법적인 위험한 부분들을 뭐 말을 맞춰갖고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돼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돼버리면 게시판에서 이제 오늘 급등할 때 이게 아마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급등할 때의 그 느낌은 불구속이 되고 나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부분들이 해결이 다 돼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여권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이면 말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낙연 총리보다 오히려 더 파워가 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이 밀려버리고 하천기계가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남선 알미늄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일본 천황모 생일인가 거기에 한국 대표로 우리나라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거는 조금 껄끄러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총리가 대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방문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듯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 쪽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할 계획이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하게 되면 원래 일본하고 좀 가까운 일본에서 신뢰감을 가지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서 만약에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그 인지도로 해서 대선 주자로 해서 입지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선 지지율에서 이낙연 총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죠. 1등을 하고 있는데 더 입지를 굳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올라가는 날이라고 봤는데 뜬금없이 조국 씨가 그 장관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국 씨가 저는 중도기 때문에 한쪽 편에 편들어서 이렇게 존칭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여권의 대권 후보, 그러니까 검찰에 불구속이 돼서 기소 없음으로 돼버리면 검찰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이제 건드릴 수가 없죠. 청문회는 이미 뭐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누가 걸어도 이건 전부 다 그 촛불 들고 우우 나와서 하면 막을 수 없는 막강한 이제 파워가 형성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다. 그래서 한때 제가 오늘 20% 걸등할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조국 씨가 대통령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나머지 반쪽을 다 버리고라도 우리 편끼리 간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5년 동안 싸우다가 또 5년 더 싸우겠죠. 그럼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싸움만 하겠다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그 국민들이 놔두진 않을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 쪽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진바이오텍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일단 제가 그 남선 알미늄 반, 진바이오텍 반 이렇게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그 미수로 조금 배팅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요건 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정리를 해서 남선 알미늄 반, 진바이오텍 반 이렇게 해서 진바이오텍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그 원래 하고 있던 매매 패턴을 완전히 날려버렸죠. 지금 원래 같으면 남선 알미늄 괜찮으면 여기에 한 200만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뭐 링크 제니시스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게 원래 원래 제가 매매하던 방식인데 진바이오텍 들어와서 이게 자꾸 빠지니까 의심 신고나 추가 확진이 아예 계속 없었으면 이미 그 손절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의심 신고가 나오면서 확진 신고까지 나와버리니까 차마 제가 보고 있던 방향에서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와버렸고 여기서 더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완전히 투자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또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탈출하는 의미로 남선 알미늄으로 그 첫 번째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진바이오텍을 뭐 200만원 남기고 다 팔고 뭐 다른 식으로 종목 두 개를 더 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반만 줄이고 나머지는 남선 알미늄 쪽으로 해서 두 종목을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내일 봐서 또 상황이 그 안 좋다면 진바이오텍을 조금 더 줄여서 200, 200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추가로 한 종목 더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착잡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돼지열병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찬 어떤 그 주장들로 인해서 돼지열병 관련주에 더 집중해 버리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약간은 되고요. 그리고 그 남북 경협주는 제가 그때 올라갈 때 남북 경협주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해서 이제 안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마땅히 갈 만한 테마들이 잘 없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헬릭스 믹스도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약간 버거운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것 같고 어제 올랐던 그 솔브레인 쪽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개선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했을 때 일단 손실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남선알미늄, 진바이오텍 이렇게 두 종목을 보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손실이 좀 났는데요. 이 남선알미늄도 그 손실이 조금 생겼습니다. 중간에 손절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고 진바이오텍이 지금 그 오늘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한 80만원 정도 그 손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790만원 정도 됩니다. 791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 오늘도 마이너스 45만원입니다. 그 진바이오텍하고 남선알미늄 손실이 발생돼서 그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잔고는 원래 1000만원을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본전에 가까워졌습니다. 1067만원 정도. 그래서 벌었는 거 거의 다 이제 까먹은 상태고 이게 왜 갑자기 불어났냐 하면 어제 장 끝나고 그 화요일날 200만원을 다시 그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 지난번에 인출했던 돈 중에 200만원을 더 보충했어. 왜냐면 이게 600만원대로 가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회복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시 올리기가 너무 벅찰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800만원대로 올려놓자 해서 836만원까지 200만원을 다시 인출했던 거를 다시 그 인출 반대말이 뭐죠? 입금시켰죠. 입금을 시켜서 800만원대에 다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45만원 손실이 나서 79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노선을 보통 800 정도로 잡는데요. 800 밑으로 많이 내려가 버리니까 다시 1000만원으로 끌어올릴 자신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00선 정도는 맞춰놔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선알미늄하고 진바이오텍 두 종목 그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 원점에서 다 털고 현금 보유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새 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위축이 됐고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도 뭐 좀 그렇지만 이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좋다는 여기 함정에 빠져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추가 확산 부분이 이게 새로운 어떤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봤는데 이 부분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고 주말 동안에 또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으니까 내일 안 되면 추가로 더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득 그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